안녕하세요. 고건양입니다. 중국의 국토 면적은 960만 제곱킬로미터로 세계에서 네 번째로 넓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동서남북 도시와 농촌 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의 차이나타운을 가면 어디든지 볼 수 있는 중국의 상징과도 같은 전통 건축물이 있습니다. 바로 폐방인데요. 오늘은 이 폐방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폐방은 언제부터 생겨났을까요? 폐방의 기원을 인도의 스투파로 보고 이것이 중국의 폐방이 되었고 우리나라의 홍살문과 일본의 도리이가 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또한 중국에서는 폐방의 기원을 고대 주거 형태인 리방제에 의해서 생겨난 방문으로 보고 있어요. 리방은 사방에 담장을 세우고 바둑판처럼 만든 도로에 문을 만들어 주민의 출입을 통제했는데 나중에 담장이 없어지면서 문만 남게 되었고 훗날 이것이 폐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폐방의 원시 형태는 형문으로 두 개의 기둥과 가로로 된 횡목이 구성되어 가장 간단하고 원시적인 문입니다. 중국의 폐방은 그 용도에 따라서 표지성 폐방과 기념비적 폐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표지성 폐방이란 지역이나 도로의 명칭을 표시해주는 폐방으로 절대 다수의 폐방이 여기에 속합니다. 또한 중요한 건축물과 좀 떨어진 곳에 설치해서 방문하는 사람에게 앞 건물이 어떤 건물인가를 알려주고 앞 건물에 따라서 태도와 자세를 경건히 하라는 무언의 요구를 하게 됩니다. 기념비적 폐방으로는 과거에 급제하는 사람이나 높은 관직을 지낸 사람 혹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훌륭한 일을 한 사람을 황제가 직접 표창한 폐방입니다. 또한 봉건 시대에는 여성이 정절을 지켰거나 효를 다한 자식들에게 폐방을 내리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장수를 한 부부에게도 폐방이 내려졌습니다. 자, 이제 폐방의 구조를 볼까요? 폐방의 기본 형태는 기둥과 기둥 사이에 볼을 얹었고 하단은 기둥이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도록 기둥 양쪽에 돌로 지지대를 만들었습니다. 중국에서는 폐방을 폐로라고도 하는데요. 폐방을 보시면 기둥과 기둥 사이에 보가 있고 그 위에 지붕을 얹었는데 이 지붕을 누라고 합니다. 이 누의 유무에 따라서 누가 있으면 폐로, 없으면 폐방이 됩니다. 폐로는 장식성이 가미되어서 점차 화려해지고 웅장해지면서 한껏 그 기운을 북돋아주게 됩니다. 이후 세월이 흐르면서 일반 백성들은 폐방과 폐로를 혼용해서 사용하게 되지요. 폐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폐방의 기둥이 지붕보다 위로 솟은 모양이 있는데 이런 폐방은 하늘을 뚫듯이 솟아있다고 해서 충천식 폐방이라고 하거나 기둥머리가 나왔다고 해서 출두식 폐방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기둥이 지붕 위로 나오지 않으면 불출두식 폐방이 됩니다. 폐방의 구조를 보면 보통 폐방의 중앙칸은 교통의 편리를 위해서 크고 넓으며 좌우의 칸은 좁아서 사람이 다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은 운남의 쿤밍에 있는 금마방 폐방인데요. 두 개의 기둥 사이에 하나의 공간이 있죠. 이 공간을 칸이라고 합니다. 아래에 기둥이 4개가 있으니 3개의 칸이 생겼고 그 위에 지붕이 3개가 있습니다. 이러한 폐방은 3칸, 4주, 3루 폐방이라고 합니다. 다음 사진은 섬서성 시산의 화산 입구에 있는 폐방인데요. 5칸이 있고 누가 굉장히 많습니다. 모두 11개나 되네요. 이 폐방은 5칸, 6주, 11루 폐방이 되는 것이죠. 폐방의 칸수는 적으면 2칸, 많으면 4칸에서 5칸이 되고 보통은 3칸입니다. 하지만 대로에 세워진 폐방은 교통을 고려해서 한 칸으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다음 폐방의 재질을 볼까요? 폐방의 재료를 보면 목폐방, 석폐방, 전폐방, 유리폐방, 동폐방 등 매우 다양합니다.
보통은 나무나 돌로 만든 것인데요. 폐방의 재질로 나무나 돌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폐방의 다수가 나무로 만들어졌는데 나무 폐방은 비바람과 해충에 취약하지요. 반면 돌로 된 폐방은 질이 견고하고 세밀하다면 간단한 구조에서 복잡한 것까지 다양하게 만들 수 있고 내구력이 강해서 수백 년 동안 사라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유리로 만든 폐방이 있어요. 베이징의 국자감뜰에 있는 폐방인데 매우 화려합니다. 또한 현대에 와서는 공예의 대가들이 동으로 만든 폐방을 만들기도 하고요. 큰 행사가 있을 때는 대나무나 나무로 만든 임시 폐방을 만들기도 합니다. 자, 이제 중국의 다양한 폐방을 감상해 보실까요? 화면 속 폐방은 산동성 태산 꼭대기에 있는 하늘의 거리라는 뜻을 가진 천가 폐방입니다. 또 다음은 산동성 태안의 대묘에 있는 폐방으로 청나라 강희제 때인 1672년에 만들어진 석폐방입니다. 조각이 매우 아름답고 섬세하며 전체적으로 웅장한 느낌이 듭니다. 이 폐방은 운남의 쿤밈에 있는 폐방인데요. 금마방과 벽계방이라는 두 개의 폐방입니다. 신비롭게 설계되어서 두 폐방은 60년에 한 번 두 그림자가 교차하는 현상이 있다고 하는군요. 때문에 이 두 폐방은 쿤밍의 상징이 되었고 쿤밍의 개선문이라고도 부릅니다. 중국에서 가장 큰 폐방촌은 안휘성 당월촌의 폐방촌인데요. 포씨 집안 가문의 덕행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황제가 포씨 가문에 내린 폐방이라고 합니다. 모두 7개의 폐방이 줄지어 있는 곳은 중국에서도 이곳이 유일하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은 이곳을 폐방의 고향이라고 부릅니다. 이곳 폐방들을 보니 일본 교토의 후시미 이나리의 주홍빛 코리가 연상됩니다. 그 모양과 역할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나라의 홍살문이나 일주문, 중국의 폐방, 일본의 토리이가 발전 과정에서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이렇게 중국 각지에는 많은 폐방이 있지만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수리하지 않아서 저절로 사라지거나 주 건축물이 사라지면서 부속 건물인 폐방이 의미를 가지지 못해서 사라진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한 서양 열강의 침입과 문화 대혁명에 의한 인적 파괴도 심각했지요. 신중국 성립 이후에는 도시 건설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길 중앙에 있는 폐방이 교통을 막는다는 이유로 철거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런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여전히 그 위용을 자랑하는 폐방도 있고 지금도 어디에선가 폐방을 다시 세우기 위해 애쓰는 곳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